자, 전기의 3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건전지 그려져 있죠. 가운데 무엇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기에 건전지에 저 튀어나온 부분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 약작한 부분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근데 이 플러스 극 안에 무슨 전하가 잔뜩 들어있어요? 플러스 전하가 잔뜩 들어있죠. 이때 무엇하냐면 이 플러스 전하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막대 있죠. 여기에 코팅막이 있어서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 막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진우야 칠판 봐야 돼. 이거는 지금 교재에 없어 책에. 얘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완벽히 뭐 돼 있어요? 얘들아?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분리돼 있고 이 안에 있는 플러스 전화 못 움직입니다.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만 움직여요? 전자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내용에서 배웠지만 전자와 전자 사이에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미는 힘이 작용해요? 미는 힘,冲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밀어. 많으면 많을수록 세게 밀어.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압력,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전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볼트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약자는 왜 쓰는 거야? 간단한 공식을 알아내려고 우리가 약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약자를 누구를 쓰냐면 V를 써. 그런데 이 전압이라는 걸 측정하고 이거에 대한 단위도 우리가 뭘 쓰냐면 V로 써. 그리고 뭐라고 읽어? 볼트라고 읽어. 누구라고 읽어 얘들아? 볼트라고 읽어. 알겠죠? 그래서 너네 110V, 220V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런데 우리나라 220V지. 일본 몇 볼트야? 110V야. 일본은 지진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220V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낮춰놨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전자제품의 성능도 이 전압에 따라 떨어졌는데요. 역시 결핍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갔더니요.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전자제품을 그에 맞게 훨씬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야. 전압은 낮지만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업그레이드 시켜놨더라고. 자, 근데 볼게요 얘들아. 전압의 약자도 V, 단위도 누구 얘들아? V로 쓰고 읽을 땐 누구로 읽어? 볼트로 읽어. 그런데 약자와 단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압력, 가지고 있는 전자의 양이 많을수록 전압이 세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전자들이 무엇합니까? 밀려나갑니다.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서 우와 하고 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극을 향해서 달려가? 플러스 극을 향해서. 자, 한쪽 방향을 향해서 얘네들이 달려갑니다.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일정하죠. 일정한 방향으로 전자들의 흐름,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전류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류. 전자들의 일정한 방향으로의 흐름, 요걸 뭐라 그래? 전류. 그래서 전류는 도선을 직접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류 약자 I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낸 사람이 앙페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A를 쓰고요. 읽을 땐 암페어로 읽어요. 읽을 땐 누구를 읽어요, 얘들아? 암페어. 약자는 I를 쓰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전자가 저렇게 지나가다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 이 도선을 구성하는 원자 핵들이 딱딱 버티고 있습니다. 저 원자에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 부딪혀서 흐름이 방해를 받아 안 받아? 받아. 저 흐름이 방해를 받는 정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 저항. 레시스턴스의 약자 누굴 씁니까? R을 써요. 누굴 써요 얘들아? 알겠죠? 자, 단위가 누가 되냐면 요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오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읽어 얘들아? 오음. 그래서 전기의 3요소는 저게 끝이에요. 전압, 전류, 저항. 뭐라고 얘들아? 전압, 전류, 저항. 당연히 전압이 세면 전류도 세져요. 그런데요, 전류가 세다고 저항이 센 거 아니에요. 저항은 일단 첫 번째는 누구에 따라 달라요? 소재에 따라 달라요. 플라스틱 같은 애들은 저항이 커요. 즉, 이 원자 핵의 배열이 빼곡해요. 전자가 지나가다 보면 계속 부딪힙니다. 마찰에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플라스틱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잖아요. 잠시 후 이 플라스틱이 뭐하죠? 그렇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저항의 방해 정도 때문에 전류가 좀 감소해요.
그러더라 하더라도 무엇합니까? 금속의 소재들은 결국 전자가 여기까지 와서 도착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플러스와 전자가 만나 안 만나? 만나. 그럼 건전지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무슨 성에 가까워지는 거야? 중성에 가까워지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맞죠? 그런데요. 여기 있던 전자가 결국은 다 플러스로 가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따라서 건전지가 모두 다 소비됐다고 해서 전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다. 전하량 누구야 얘들아? 보존의 누구야 얘들아? 법칙. 됐나요? 아마 고등은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인데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 전자가 결국 돌아서 플러스곡으로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단지 이게 쓰고 온 건 뭐야? 지금 소모된 건 뭐야? 전자가 이동하면서 쓰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야, 선생님이 한참 일하고 났더니 배고파. 내가 무슨 에너지 쓴 거야? 화학 에너지 쓴 거야. 맞죠? 그래서 난 조금 이따 화학 물질 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죠. 그치? 지금 우리 중간중간에 탁 취해주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전자가 이동하면서 쓰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지 전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되게 배고프다고 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쯤 선생님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집 앞에 도착해서 배고파! 그거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치? 그 얘기는 전하량은 보존된다. 단지 전기 에너지를 쓸 뿐이다. 이런 걸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의 선요소 누굽니까 얘들아? 전압, 전류, 저항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전기의 3요소에 있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전압, 전류, 저항에서 일부 아이들을 요 물의 흐름에다 좀 비유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요 지금 여기 사이에서 물을 돌리면서 물레방아가 돌면서 일을 하게 할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수도관 내부로 누가 돌아다닐 거야? 물이 돌아다닐 거야. 맞을까요? 그치? 그래서 물이 돌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결국 일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수도관 있죠? 이 수도관을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도선이라는 거에 비유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도는 거 맞아요? 그래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돌아요. 요게요 우리 전기회로에서 누구에 해당할 거예요 얘들아? 스위치에 해당할 거예요. 맞을까요? 그 다음에 저 펌프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려서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야지 펌프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려서 물레방아까지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럼 펌프가 없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전기회로에서 건전지가 없으면 우리가 이 회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펌프가 누구의 역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지의 역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레방아 일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로에서 뭘 쓸 거냐면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전구를 사용할 거예요. 누구요 얘들아? 전구. 그러면 전기 회로에 전자가 이동하고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이것의 역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물레방아가 돈다라는 건 누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물이 떨어지고 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물레방아를 누구에 비유할 거예요? 전구에 비유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전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바로 누구에 해당합니까? 네, 얘가 전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흐름을 전류, 전구, 전지, 도선, 스위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매번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얘네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누구를 쓸 거야 얘들아? 기호를 쓸 거야. 요거를 전기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전기 기호. 그래서 전기 기호에 자 누구요 얘들아? 전구 요렇게 표현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전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전지가 긴 짝대기와 짧은 짝대기로 나눠져요.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냐면 긴 짝대기가 플러스 극이야.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그런데 이거 죽어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러스 그게 세로로 긴 짝대기 있지? 여기 긴 짝대기 있지? 긴 짝대기가 누구야 얘들아? 플러스 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스위치가 이게 열린 거고요. 이게 내려오면 누가 됩니까? 얘들아? 닫힌 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요게 있고요. 전구 대신 우리가 나중에 누구를 쓸 때가 있냐면 저항이라는 걸 쓸 때가 있어요. 자, 저항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호들을 이용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기를 무엇할 거야? 표시를 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들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전기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에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를 무슨 개? 전류계.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에 무슨 개가 있어요? 전압계가 있거든요. 자, 전류계의 단위, 전류가 암페어였죠. 그치? 그래서 전류계 요렇게 해서 표시합니다. 됐을까요? 전압계 요렇게 해서 표시해요. 사실 옛날 교과서에는 요게 일자로 된 짝대기 있고 물결무늬 표시도 있거든요. 지금 교과서에는 일자로 된 것만 가르칩니다. 저게 직류교류 표시인데요. 요즘은 교류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계랑 누구요 얘들아? 전압계 저렇게 표시합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전류계에서 전기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봤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네, 자 전기의 3요소 중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전류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전류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자, 전류 약자 못 쓴다고요 얘들아? I 맞죠? 자, 그러면 도선 내부에서 전류가 흐를 때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을 좀 보여줄 거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전류가 자 전류의 누구야 얘들아? 자 도선 내에 전류에 흐르는 여부 도선 내에 누구야 얘들아? 전류의 누구야 얘들아? 흐름 여부 한번 볼게요. 전류 흐름 여부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야 얘들아? 도선은 자 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얘들아? 원자 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선 자체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누구는요 얘들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유전자라는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전자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자유전자. 말 그대로 이 전자가 지네 마음대로 무엇하고 있어요 얘들아?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 방향으로나. 이러면 전류가 흐를 때야 흐르지 않을 때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러면 전류가 뭐하지 않을 때야? 흐르지 않을 때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줘야 돼? 전압을 걸어줘야 되지 않니? 건전지를 연결해줘야 돼. 한쪽은 마이너스 극, 한쪽은 무슨 극? 플러스 극을 연결해줘야 돼. 그러면 똑같은 전선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 한쪽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한쪽은 무슨 극? 플러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미는 누가요 얘들아? 전압이 형성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야 하고 전압이 형성돼.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밀려서 무슨 극으로 이동해요 얘들아?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와 해서 전자들이 무슨 방향으로 이동해요? 한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극을 향해서 얘들아?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하지 않아?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으로 얘들아?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저렇게 특정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 요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흐르지 않는 거야? 요러면 전류가 무엇하는 거야? 흐르는 거야.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고등부 통합과학에서도 아무 때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지금 분명 누구의 이동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디스니 오빠가 이걸 연구할 때 처음 시작점에 전기의 처음 시작점에 야 전류의 이동은 그렇지 플러스 극에서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라고 규정을 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자기 파트가 발전하면서 전자기 이론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그래서 지금 고등부에서도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언급한 이후로 아무 데도 언급을 안 해. 그래놓고서 고등부 내신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전류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요. 전류의 이동은 누구에서 누굽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도선 내 전류의 흐름 여부를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자, 요 그림만 주고 이쪽이 무슨 극이고 이쪽이 무슨 극인지 맞추시오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극에 연결됐는지. 자, 그 다음에 전자 이동과 전류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 맞을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요. 전자가 여기 한 도선의 단면을 기왕이면 많이 지나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센 거야, 약한 거야? 그렇지, 센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의 색이 얘들아? 네, 전류의 누구요 얘들아? 색이. 전류의 색이란 무엇입니까? 한 누구의 단면을 도선의 누구요? 한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누구의 양? 지나는 전하의 누구요? 양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결정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도선의 단면을 한 번에 10개가 지나가는 애가 있고요. 한 번에 100개가 지나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개가 지나가는 애가 전류가 센 거야? 한 번에 100개가 지나가는 애가 전류가 센 거야? 100개 지나가는 애가 전류가 센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한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누구의 양 얘들아? 전하의 양으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단위를 뭘 써요? 아까 전류의 세기는 단위를 뭘 쓴다 그랬지?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 암페어. 누구를 쓴다 그랬지 얘들아? 암페어. 그렇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 누굴 쓴다 얘들아? 암페어를 쓴다. 누굴 쓴다? 암페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시험 문제에 미리 암페어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예요, 얘들아? 1000미리암페어니까 시험 문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암페어예요. 근데 만약에 200미리암페어로 준다. 암페어로 대입을 해야 돼. 그럼 몇으로 바꿔야 돼? 0.2암페어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 전류. 자, 전류의 색이 한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누구의 양? 전하의 양으로 측정하며 단위는 누가 된다? 암페어가 된다. 알겠죠? 암페어도 있고 미리암페어도 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전류에 대해서 했어. 그럼 세 번째 이제 누구 들어가? 누구에 대해서 들어가? 전하. 누구에 대해서 들어가? 부위에 대해서 들어가. 맞죠? 자, 전하. 누구예요, 얘들아? 자, 전자를 미는 압력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전하. 전자를 미는 누구야, 얘들아? 압력이야. 그치? 그래서 사실 전압은 누구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전압의 개념. 자, 우리가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연결합니까, 얘들아? 건전지를 연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건전지를 연결을 하죠. 맞죠? 그래서 건전지가 누구를 미는 힘이야, 얘들아? 건전지 내부에서 전자를 밀어내는 압력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전압이 있어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래서 전압은 누구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그렇지. 전류를 무엇시키는? 발생시키는 누구요, 얘들아? 원동력.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걸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맞나요? 자, 누구를 발생시키는 원동력, 얘들아? 자, 전류를 무엇시키는 원동력? 발생시키는 누구요? 원동력. 그치? 일반적으로 전압을 크게 할 때, 우리는 전압을 크게 할 때 센 건전지가 없을 경우 건전지를 여러 개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건전지도요, 예전에는 직렬병렬이라는 연결이 나왔어요. 애들이 직병렬을 너무 헷갈려 하니까 이제 뭐 한 거야? 그걸 뺐어. 원래는 저항의 직렬병렬, 전압의 직렬병렬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항의 직렬병렬을 안 가르치면 안 되니까 전압의 직렬병렬을 빼라 해서 그게 빠진 거야. 그 내용이 저렇게 축소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전압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단위가 있어, 없어? 전압의 단위지. 누굴 씁니까, 얘들아? V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볼트라고 읽는 거 맞아요, 틀려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결국 전압은 커지면 전류도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집어야 될 거. 누가 커지면, 전압이 커지면 누구도 커져요? 전류도 커져요, 안 커져요? 전류도 커져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맞죠?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그래서 누구는요 얘들아 전압 V는 누구요? 전류 누구요? I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요 물고기 표시가 비례 반비례 표시야. 알겠죠? 아직 공식은 성립하지 않은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세 번째 누구로 들어갈 거야? 저항. 네 번째 저항으로 들어갈 거야. 누구야 얘들아? 저항 누구야? 얼로 들어갑니다. 자, 레시스턴스의 약자 R을 쓴다 그랬어. 자, 누구를 방해하는 정도를 내 얘들아? 저항의 개념 누굽니까 얘들아? 전류의 흐름을 무엇하는 정도? 방해하는 정도. 누구의 흐름을 방해해 얘들아? 전류의 누구요? 흐름을 무엇하는 정도 얘들아? 방해하는 정도야. 그래? 그러면 누구와 누구는 저항과 전류는 비례야 반비례야?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해야 돼. 그럼 저항과 전압은 비례해야 돼 반비례해야 돼? 저항과 전압.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은 전압이야. 저항은 장애물이야. 장애물이 커. 큰 장애물을 넘으려면 힘이 세야 돼 약해야 돼? 그렇지. 저항이 커지면 누구도 커져야 돼? 그렇지. 전압이 커져야 돼. 그런데 저거를 외운 애들이 뭐라 그래? 전압이 커지면 저항도 커져요. 미치는 거 아니야? 힘이 세면 장애물이 자동으로 커져? 아니지. 그러니까 물리를 외우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 장애물이 커지면 저기 허들이 있는데 허들이 커. 그럼 나는 힘을 많이 쓸 생각을 해? 적게 쓸 생각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커지는 건 맞아. 지금 듣고 있지? 그런데 전압이 크다고 저항이 커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항과 전압이 비례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얘네들의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단위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요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요? 오음이라고 읽어요. 누구라고 읽어요 얘들아? 오음. 알겠죠? 자,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전류와 반비례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자, 누구의 크기? 저항의 누구요 얘들아? 저항의 크기 무엇 요소 얘들아? 결정 요소로 들어갑니다.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뭘 것 같아 얘들아? 첫 번째 뭘 것 같아? 저항의 크기. 도선의 종류. 그렇지. 도선의 종류. 즉 누구야 얘들아? 소재에 따라 다르다. 누구의 차이가 있어? 소재의 차이가 있어. 소재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저항 중 어떤 애가 저항이 크냐? 당연히 도체보다 부도체가 저항이 커야 안 커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도체보다 누구요? 부도체 저항이 훨씬 더 크다 안 크다? 크다. 얘네들은 원자의 계열이 되게 빼곡해.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기 쉬워 어려워 얘들아? 어려워. 결국 못 지나가고 열만 발생하다가 뭐 해버려? 녹아버려. 알겠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는 주로 도체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 죄다 무슨 선을 사용해? VB. 그렇죠. 원래 저항이 제일 약한 전선은 누가? 은이야 은. 너무 비싸요. 백금 어떻게 씁니까? 내장량 자체가 거의 없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전봇대의 전선을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거 동네 정전이야. 그치? 온 동네 남자애들은 다 전선 자르고 다니까 감전 되든 말든. 맞죠? 그리고요. 그게 아니고도 전자제품 우리가 버릴 때 보면 전선이 붙어 있죠. 이 전선이 다 사실 구리 소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되게 조금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에 그 폐기물 버린 곳에 가보면 애기들이 그 전선을 피복을 벗겨서 구리를 이렇게 막 빼가지고 이제 팔아. 그런데 이제 이때 애기들이 많이 죽는 게 뭐냐면 이 전선이 날카로워 안 날카로워? 날카롭지. 이제 이거를 막 전선을 피복을 벗겨서 파는 애기들이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런 애들이야. 뭐 7살, 8살, 6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선에 찔려. 깨끗해 안 깨끗해? 안 깨끗해. 파상충에 걸려서 죽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옛날에 방송에 무슨 뭐 PD가 뭐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 촬영 중에 애가 파상충에 걸렸어. 그런데 파상충에 걸렸는데 걸린 걸 알고 촬영을 하는 동안 도와주진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 결국 이제 그 촬영할 때 그 주인공인 남자의 남동생이 파상풍에 그거 전선하다가 걸려서 저기 했는데 이제 얘가 나중에 죽었지. 근데 이게 주공으로 많이 연결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그래도 이게 고수익이야 저수익이야? 고수익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벗겨가지고 얘네들이 폐기물이 넘어오면 이걸 해서 파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해봐야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은이 가장 좋은 소재인데요. 안 쓰고요. 뭐 합니까, 얘들아? 구리를 모두 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결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전선의 길이와 단면적. 전선의 누구라고 얘들아? 전선의 길이와 누구라고? 단면적. 자, 전선의 길이와 단면적. 자, 길이를 볼게. 여기 봐봐. 자, 우리요 여기 전자 두 명이 지나가. 전자 두 명이 지나가는데 여기 전선 있지? 하나 있어. 요거 지났는데 몇 옴이야 얘들아? 15옴이야. 근데 요거를 내가 하나를 더 연결해 옆에. 하나를 더 연결해. 됐을까요? 그러면 이들 전자 입장에서는 한 번 건너고 또 한 번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자, 지금 길이가 몇 배가 됐어? 그치, 길이가 2배 됐지. 그랬더니 저항도 15에서 몇 옴이 돼? 25으로 몇 배 돼? 2배 되지. 그래서 길이가 2배 됐더니 저항도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저항도 2배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아, 저항 어른 길이 영어로 알아? 길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 랭스. 맞아요. L의 무슨 관계예요? 비례예요. 명사. 너무 길다의 명사잖아요. 아, 이런 걸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한 명 아는 거예요. 자, 영어 어디 다녀요? 홍보해 드릴게요. 자, S1이요. S1이요. 자, 그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R은 누구니까 얘들아? 길이 L과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단면적이 있어. 단면적. 자, 저거 랭스는 사실 초등 영어 단어인데 지금 초등 수준도 안 되는 거야, 너네가. 자, 보세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서 10옴짜리였죠? 10옴짜리였지? 이 단면적이야. 밑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 이 전선 내부로 전자 2개가 지나가야 돼. 힘들었어. 길이 좁아 죽겠는데 쟤랑 정우랑 같이 가는 거야. 네? 밀면서 가는 거지. 같은데. 이러다 어떻게 찢어지는 거야. 튕겨나오는 거야.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됐어? 전선 몇 개를 붙였어? 2개를 붙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살만하네. 한쪽으로 몇 명만 가면 돼? 한 명씩만 가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단면적이 2배로 늘어났더니 길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네. 그래서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지네. 맞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넓이가 뭐해졌더니 넓이가 몇 배가 됐더니 2배가 됐더니 실제 시험을 했더니 저항이 몇 분의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식 저항 어른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저항 어른 자 누굽니까 얘들아? 자 우리 넓이를 누구의 약자로 쓸 거냐면 앞으로 스퀘어예요. 스페이스는 건너는 자 스퀘어예요. 스퀘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이 있지. 넓이에 대한 걸 스퀘어로 써요. 그래서 스퀘어의 약자인 S를 씁니다. S분의 누굽니까 얘들아? L이라고 해요. 자 이거 는이에요? 물고기 표시예요? 물고기 표시죠? 요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길이가 10cm다. 여기 길이가 10cm야. 10cm야. 단면적이 뭐 20제곱센티미터이다. 이때 저항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저거 말고도 사실 조건이 많아. 이런저런 조건이 다 줬는데 저항을 구하라고 했더니 20분의 10 이렇게 구하는 애들이 있어. 안 됩니다. 여기 는이 아니에요. 는이 아니라 요 표시야. 일단 요거 알아도 저항은 누굽니까 얘들아?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의 무엇 얘들아? 비례. 요것만 알아도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누구의 법칙으로 넘어오냐? 전기 3요소인 전압, 전류, 저항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넘어올 거야. 누굽니까 얘들아? 저항 이제 오메 법칙으로 들어옵니다. 누구의 법칙? 오메 법칙. 오늘 오메 법칙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무슨 법칙 얘들아? 오메 법칙. 지금 정리해봤더니 결국 전압이 있었더니 직접적으로 도선 내부에 전기 에너지를 쓰는 애들은 누구야 얘들아? 전류지. 그치? 자, 전류 누구느냐 얘들아? 전류 I가 세야 전기 에너지가 센 거야. 그런데 전류 I를 발생시키는 게 누구야? 전압이지. 자, 전류 I와 누구느냐 얘들아? 전압은 비례였어? 반비례였어? 비례였어.
근데 이 전류를 방해하는 애가 있어. 누구야? 저항이지. 전류 I는 누구의 반비례야? 저항. 누구야 얘들아? 얼의 반비례야. 맞아요? 전기의 3요소는 이거 3개밖에 없는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류, 전압, 저항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이런 상관관계를 가져. 전기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는 건 전류야. 그러니까 전류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I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얼분의 누구다? V로 계산하자. I는 뭐분의 뭐? 얼분의 누구요? V. I는 뭐분의 뭐? 얼분의 V. 그런데 여러분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배워서 알겠지만 속력만 구하라고 합니까? 거리도 구하라고 합니까? 거리도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V는 누구요? IR. V는 무슨 R? IR. 그치? R은 누굽니까? I분의 누구야 얘들아? V. 요런 것들의 공식도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얘네들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전압을 2배, 3배, 4배 높였더니 무엇합니까? 전류 I가 그대로 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비례해서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해. 맞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 누구요 얘들아? 저항어를 무엇했더니 높였더니 전류 I가 비례 반비례 그렇지 그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반비례 안에 얘들아 얘들 2분의 1 3분의 1배로 반비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보고 바로 얘네들은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해서 우리 I는 뭐분의 뭐 얘들아? 얼분의 누구요? V 이렇게 하게 됐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한테 자 우리 아까 요 전압에서 잘 보라고 그랬어. 전압이 커진다고 해서 저항이 커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장애물이 커지면 힘이 세져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저항 누구요 얘들아? R이 커졌더니 R이 커질 때마다 힘을 많이 써 적게 써? 많이 써. R과 V는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학적 수치가 책정이 되더라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식을 보면 R과 V는 비례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R이 커지면 전류가 일정할 때 R이 커지면 V가 커져 안 커져? 커져. 대개는 이런 실험할 때 나머지 하나는 일정해야 돼? 일정하지 않아야 돼?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V가 커질 때 누구요 얘들아? R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요. R이 커질 때 V는 무엇 해야 됩니까 얘들아?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 자 누가 있냐면 우리요 R은 누구분의 누구라고 그랬어? I분의 V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전압 누구요 얘들아? V가 20V야. 그 다음에 전류 누구요 얘들아? I가 몇 암페어야? 10암페어야. 그럼 저항 R은 몇이야? 저항 R은 I분의 V잖아. 맞지? 그러면 이 옴이란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저항을 2배를 잡아 늘렸어. 2배를 잡아 늘렸어. 저항이 몇이 돼? 4오. 자 이걸 잘 풀라는 거야. 1호만. 자 2배를 잡아 늘리는데 이 공식에 뭐라고 나오냐면 길이랑 단면적이 나와. 그러면 애들이 순간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 뭐 헷갈려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해서 저항은 무조건 이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 저항을 구했어. 근데 이 전선을 2배로 잡아 늘렸대. 근데 뜬금없이 전선의 길이의 단면적도 줬어. 그리고 전선을 2배 잡아 늘린대. 위에 R을 있어. 자, 우리 이때 요 개념을 적용하는 거야. 저항은 몇 옴짜리야? 2옴짜리야. 2배를 잡아 늘려. 그럼 니네 잡아 늘려봐봐. 길이가 몇 배가 돼? 2배. 그렇지. 길이가 2배가 돼. 그런데 늘어나면 단면적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 단면적이 안 줄어들어? 전선을 잡아 너네 엿가락을 잡아 늘려봐. 야 뭔가를 늘리는데 두께가 어떻게 유지가 돼? 맞지? 잡아 늘리면 그쵸?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너네 피자 도우도 동그랗지? 얘를 뭐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돌려. 그럼 얘가 넓어지지? 그럼 두꺼워져 얇아져? 얇아지잖아. 넓어지면서. 그것처럼 길이가 2배로 길어지면 두께는 몇 분의 몇 배가 돼? 그렇지. 두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번분수 나오네요. 분모분의 분자. 몇 배가 돼? 4배가 되네. 그럼 8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몇 옴이야? 2옴인데
여기다 4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몇 옴이 되는 거야? 8옴이 되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저기서 S분의 L을 쓰는 애가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2분의 1옴이요. 이렇게 써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면 이 사단이 벌어져, 물리는. 외우지 말아야 돼.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증명,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1까지 물리는요, 이 증명하고 개념 정리 잘하는 애들 있잖아. 너무 수월하게 학교에서 시험을 풀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그래서 과학하고 수학 시간은 25분이면 시험을 풀지 누가 40분 동안 시험을 풀어? 네. 25분? 25분. 다 풀고 항상 그 애들 뭐 하나 이러고 구경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만큼 애들이 많이 외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막 뭐하고 있어? 헤매고 있어. 근데 차라리 증명을 한번 하는 게 나아. 그게 훨씬 더 계산 문제 푸는데 수월해. 알겠죠?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지? 네. 그래서 저항은 이 공식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율을 적용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